반전이 필요한 두 팀의 경기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원큐 K리그1 2022 오늘 5라운드 경기 대구 FC 대 성남 FC의 맞대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IB스포츠 강성주 위원과 함께 양 팀의 5라운드 맞대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K리그 벌써 5라운드입니다. 올 시즌 유독 빨리 출발을 했고 더욱더 좀 빨리 흘러가는 느낌인데 오늘 올 시즌 이제 첫 또 금요일에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금요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네. 불금. 과연 이 불금을 뜨겁게 달굴 팀은 과연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오늘 경기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두 팀의 순위가 모두 현재 시점 두 자릿수라는 것이 두 팀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 과연 대구FC의 세신야 에드가 고재현까지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은 매 경기를 치를 때마다 좀 올라오고 있고 오늘 과연 5라운드에서의 이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떨지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 가지 사실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밀리치 선수가 그렇죠. 성남에서는 원정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 팀의 주장과 함께 모든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요. 오늘 경기도 멋진 명승부를 감독과 역동을 팬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심은 오늘 성민석 심판이고요. 보시면 곽승순, 강동호, 대기심은 김용우 심판이 맡게 됩니다. VR은 김성호, AVR은 최상엽 심판입니다. 자, 이 성남 FC가 과연 이 대구에서의 경기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가마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뭐 저희와의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는 역시 지난 경기 실점 이후에 포백을 이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했었잖아요. 네, 포백을 활용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의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김나일 감독의 모습이고요. 가마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지향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대구입니다. 오늘 3-4-3 골키퍼는 오승을 골키퍼입니다. 수비는 김진혁, 정태욱, 조진호. 미드필더는 안용우, 김희승, 라마스, 황재원. 공격수는 세지냐, 에드가, 고재현 선수입니다. 네, 수비 라인과 최전방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중원 2선 3선 라인에서의 변화가 좀 있죠. 안용우 선수가 오늘 올 시즌 첫 출전을 하게 되겠고요. 예. 김희승 선수와 황재원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지난 서울전에 어쨌든 경기를 뛰었던 적이 있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월 15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가 예정이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어쨌든 이태희라든지 케이타 직전 경기에서 활동량이 많았던 선수들에 대한 로테이션을 좀 가동하고 있는 가마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원을 좀 많이 바꿔줬습니다. 성남입니다. 3호입니다. 골키퍼는 오늘 최필수 골키퍼가 나섭니다. 수비는 권한규, 마상훈, 강의빈. 미드필더는 이재훈, 박수일, 이종성, 이재원, 이시영. 공격수는 전성수와 엄승민 선수입니다. 지난 수원전 스타팅 라인업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예. 단 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최필수 골키퍼가 오늘 선발 출장하게 되겠고요. 예. 아무래도 김영관 골키퍼 질책성 교체라기보다는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한번 끊어줄 필요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은 그대로 나왔어요. 밀리치 선수는 오늘 명단에서 제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햄스트링 쪽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남일 감독도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중원 장악 능력이 이종성을 필두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상훈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대로 10명의 선수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군요. 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 잠시 후에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네, 조금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전에도 분할 화면을 통해서 대구의 라마스와 이 성남의 이종성 선수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선수들이 중원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지 뭐 압박을 조율하는 역할이라든지 빌드업 상황에서 이 공격적인 지역으로의 패스 연결의 키가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네. 자, 오늘 최필수 골키퍼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고요. 오승 골키퍼가 역시 골문을 지킵니다. 자, 김영관 골키퍼가 일단은 이제 쉬고 있고요. 오승훈 선수의 영입은 정말 좋았던 영입이다라고 시즌 초반에 이미 평가를 그렇죠. 받고 기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승훈 골키퍼가 지난 시즌 기록을 봤을 때는 선방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강현무 선수 그리고 조현우 선수에 이어서 기록적으로는 3위에 랭크 될 정도의 선방률을 보여줬었고요. 올 시즌도 좋은 모습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좀 강하게 부딪혔는데 다행히 그 부상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역시 야. 세징야 선수는 많이 내려오는데요? 네, 성남전에서 많은 골을 기록했던 적도 있고 김남일 감독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수비수들의 많은 압박과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우, 태클이 좀 깊었습니다. 정태욱 선수가 1차 컨트롤 이후에 태클로 공소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좀 밟혔네요. 네, 스터드가 보일 정도로 발이 들리지 않았냐라는 성남 선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카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다 수비에서의 지금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양팀 모두 올 시즌 단 2골씩밖에 지금 넣지 못하고 있어요. 네, 공격적으로 완성도 있는 모습도 조금 아쉽죠.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전까지 4경기를 치렀습니다만 기복이 좀 있었던 것도 박스 안쪽 사실이거든요. 헤더. 분위기가 점점 나아지는 것은 분명히 있고 예. 팀의 조직적인 부분, 짜임새,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네, 절정의 기량일 때를 생각하면 분명히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에드가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좋은 크로스를 영리하게 머리에 맞췄었는데 골대, 올 시즌 골대를 2번이나 맞췄습니다. 골대 부른데 시달리고 있는 에드가예요. 박수일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올 시즌 15회 코너킥을 찾고 득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일 오른발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짧았고요. 자, 바로 잡아서 높게 띄워줍니다. 마상훈 선수 아직 합류하고 있고요. 자, 박수일 선수가 확실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지난 시즌만 해도 사실 베스트 11 전력감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선수로서 깨알 같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은 지금 성남에서 이종성과 함께 중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성남의 공격에 살려면 뭐 박수일 선수, 이시영 선수 이런 선수들의 스피드를 좀 활용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야죠. 그럼요. 박수일 선수는 뭐 중원에서 찔러주는 패스라든지 킥력도 워낙에 좋지만 어쨌든 본인이 밀고 들어갔을 때 이런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라인을 올려서면서 네, 대구가 빠른 형태 카운터로 갈 것을 예상하고 성남 수비수들이 좀 준비한 모습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골키퍼의 실점률은 12.8% 오실점, 지난 경기 실점 좀 하면서 상승이 됐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가볍게 제치면서 네. 아하, 그러나 잔대 걸렸어요. 패스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빼앗겼습니다. 측면에서 더 이상 치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엄승민 선수인데요. 지금 성남FC의 최전방 두면 전성수와 엄승민 선수. 전성수 선수는 일단 지난 경기 K리그 데뷔골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물론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긴 했지만 예.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일 감독도 페널티킥 기회를 줬고 득점에 성공하면서 본인이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헤더 그러나 흘려줬고 자, 안쪽으로 피합니다. 전성수입니다. 그대로 전성수입니다. 골! 전성수 지금- 이번에 필드골. 그러나 네, 지금 전성수 선수가 순간적으로 대구가 중원에서 에드가 선수 경합 이후에 백패스 온 것에 실책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박수일 선수의 침투 패스를 침착하게 마무리시킵니다. 시즌 2호 골을 터뜨렸고요. 앞서서 뭐 페널티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호 골은요. 드디어 필드골 또 전성수가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에드가 선수 경합 이후에 라마스 선수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허용했고요. 침착합니다. 이종성의 예. 박수일의 침투 패스 그리고 전성수의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혁이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터치를 한번 했더라면은 슈팅을 지금처럼 정확하게 쏘기 힘들었을 텐데 빠른 타이밍의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수일 선수의 패스가 뭐 거의 완벽했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지금 뭐 지난해도 사실 대구가 38경기에 48실점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올 시즌 초반 좀 실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상적인 인플레이 상황에서 대구가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오히려 빌드업 이후에
전체적인 선수들이 라인을 많이 올려놓았을 때 실책이 나오면 뼈 아프죠. 사실 이 성남도 앞선 경기들에서 이 수비 위치에서 굉장히 쉬운 상황 실책이 나오면서 그렇죠. 실점을 하긴 했었잖아요. 예. 야, 전성수 선수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하면 여기서 라마스 선수의 터치가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중원 지역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자세가 낮은 상황에서의 위치 실수는 뼈 아픕니다. 특히 이 볼란테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의 실수는요 항상 이렇게 크게 티가 납니다. 23살 올해 이제 임대에서 복귀를 했고요. 지난 라운드 캐리가 데뷔골을 터뜨렸고 바로 다음 라운드에 또 네. 골을 만듭니다. 전성수 선수가 데뷔 첫 시즌에는 이 알리그에서 경기를 많이 했었고 예. 2020 시즌에는 K4 리그 양평에 임대 갔었는데 K4 리그 2020 시즌 시상식에서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어요. 아하. 그리고 2021 시즌은 K3 리그 강릉 시민축구단에서 뛰었는데 역시나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죠. 좋은 기록들을 네. 많이 가지고 있군요. 하브리그에서 일단은 성인 무대 경험을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차곡차곡 쌓았는데 글쎄요 올 시즌 초반에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전방까지 밀어붙였고요.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최필수 골키퍼입니다. 라마스 헤더 앞쪽으로 마상훈이 높게 헤더. 중원 쪽에서 일단 왼쪽으로 연계가 됩니다. 네, 대구가 경기 초반에 사실 양 팀이 제대로 된 경기 컨디션이 다 풀리기 전에 사실 기습을 당했다기보다 실책이 나오면서 실점을 했잖아요. 아직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로 흘렸고요. 이종성이 앞쪽으로. 이지훈 선수도 지난 시즌은 광주에서 광주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었는데 올 시즌은 이 성남의 유니폼을 입은 이지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시영 선수와 이지훈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는 성남의 모습이었고요. 워낙 빠른 시점에 일단 득점이 나오면서 대구가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지만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 골 내준 것에 대한 부담으로 라인을 급진적으로 좀 끌어올리게 되면은 성남의 역습 기회를 많이 허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뭐 로테이션을 좀 가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는 것은 오늘 경기도 중요하고 다음 경기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경기가 꼬여버리면 사실 로테이션 한 것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성남 입장에서는 앞선 골들이 사실 앞선 경기 이 뭐 PK 그리고 프리킥 과정에서 나왔고요. 오늘 제대로 일단 첫 또 골이 나왔습니다. 네.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필드골이 나왔습니다. 예. 뒤로 내려와 있는 세지냐. 네, 오늘 안영우 선수가 왼쪽에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경기 케이타 선수가 출전했던 위치인데 지난 경기 데이터를 좀 보면 이태희 선수가 오른쪽에서 깊은 라인까지 침투하면서 크로스 연결도 수차례 있었고 예. 공격 가담하는 지표가 상당히 좋았지만 케이타 선수의 위치가 사실 높진 않았거든요. 박수를 또 갑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지금 박수희 공간이 짧게 내줬고요. 태클로 막아냅니다. 네, 지금 정태욱을 뚫을 수 있는 크로스 혹은 패스는 아니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근데 왼쪽 측면이 좀 많이 열리고 있어요. 대구 입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중앙 쪽. 자, 정확한 클리어가 나오지 않았고요. 에드가 쪽 잘립니다. 빠르게 몰아붙이는데요. 이시영 쪽입니다. 네, 성남이 확실히 지난 시즌의 성남 컨셉이라고 하면은 이 후방에서의 빌드업 그렇죠. 시에 많은 볼터치 횟수를 가져가기보다 어쨌든 상대가 정돈되기 전에 빠른 연결로 공격 지역 연결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 초반에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전방에서 압박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냈고 공격 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좀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성남이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리게 되면 대구 입장에서도 좋아요. 내려서서 정돈된 경기 운영을 하는 그렇죠. 지난 경기 강원 같은 경우보다는 달려드는 게
좋죠. 이제 역습을 할 수 있고 대구 입장에서도 공격이 좀 더 후원하겠죠. 이 골 득점이 장면. 나오기 전에 어쨌든 박수일 선수와 전성수 선수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바로 두 선수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3살의 전성수, 20살의 엄승민 선수과 함께 또 뛰고 있고요. 강희빈 선수라든지 마상훈, 권한규 선수는 에드가 선수에게 들어오는 칩트 패스에 대한 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견제합니다. 에드가에게 들어가면 높이 있게 공이 침투되던 아니면 발밑으로 들어오든 연결이 되면서 2차 동작까지 갈 수 있는 대구고, 그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무섭잖아요. 세징야 선수가 주고 다시 움직였을 때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위험 지역에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이 있고요. 예. 세진야 선 일단은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진행시킵니다. 세진야. 역시 세징야 선수가 오늘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죠. 자, 라마스 빼앗깁니다. 이지훈이 치고 나갑니다. 이 차단 이후에 밀고 올라오는 속도에 자신감이 묻어나는 그러네요. 경기 초반의 성남이고요. 그러니까 유독 오늘 굉장히 자신감 있게 첫 골이 빨리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선수들의 패스가 좀 공격적이고 네. 활발한데요. 단순히 한 골 먼저 넣었기 때문에 이 리드를 지키기 위한 경기 운영이 아니고 성남도 지금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 한번 엄승민 쪽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 대구 중원은 라마스 선수와 김희승 선수가 세징야를 받치는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라마스 선수가 경기 초반에 실수가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라마스의 최근 모습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대구에 합류했을 때보다는 라인을 조금 낮췄어요. 그렇죠. 라인을 좀 낮추면서 세징야 선수가 위쪽으로 깊은 침투를 할 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키패스를 좀 많이 시도했었고, 네. 세진야와 라마스의 공간 이동 스위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측면에서 왼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길었어요. 사실 대구가 지난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왼쪽에서 크로스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른쪽 이태희 선수의 돌파는 꽤 있었다. 그리고 뭐 얼리 크로스, 높은 형태의 크로스도 있었지만 왼쪽에서의 크로스는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세징야의 크로스, 에드가의 헤더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서서 이제 김희승 선수, 신인 선수 이제 크로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안영우 선수도 뭐 워낙에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케이타 선수의 앞선 경기들을 봤을 때 수비 지표라든지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 괜찮았습니다만 공격적으로 파워풀하게 올라가서 대구 공격의 속도를 좀 도울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웠거든요. 세진야 이번엔 측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세진야를 많이 경계하네요. 자, 이뭐 크게 다치진 않은 듯 보이네요. 달려들어요. 박수일도 그렇고 지금 중원의 이재원도 그렇고 이 수비할 때 약간은 달려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울산전에서도 페널티킥을 내줬던 장면을 기억한다면 물론 볼터치에 미스가 있었지만 달려들면서 내줬거든요. 킥! 닿지 않습니다. 자, 지금 대구가 볼을 점유하는데요. 그 전에 업사이드가 선언됐군요. 세징야의 첫 데드볼 상황 프리킥을 봤을 때 오늘 발끝의 감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험지역 박스 주변에서의 직접 슈팅을 할 수 있는 프리킥 상황이 아니어도 지금같이 내주게 되면 대구 선수들 워낙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에드가 있죠. 정태욱 선수 공격 가담하죠. 그리고 김진혁, 조진우까지 이 선수들이 올라와 있으면 어느 곳에도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볼 획득은 대구가 조금 더 높고요. 네. 실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좀 있죠. 자, 박스 안쪽까지. 잘 띄워줬는데요. 하지만 공중볼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구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측면에서 일단 공격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성남이고요. 드로인을 준비합니다. 마상욱이 깊게 넣어주는데요. 나가네요. 확실히 에드가 선수가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 마상훈 선수의 킥은
지금 나갔고요. 확실히 에드가라든가 지금 세지냐 집중 견제를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지난 경기 이 대구가 오우스. 이종석 선수가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지난 경기 이 대구가 상대 선수와 가장 경합을 많이 했던 선수가 에드가더라고요. 자, 측면. 세지냐. 자, 중앙쪽 연결합니다. 열렸어요. 왼발입니다. 네! 아하. 아, 들어가는 순간 골로 봤는데 골대 맞습니다. 지금 김희승 선수가 왼발로 과감하게 때렸을 때 이것이 약간 바깥쪽에 걸리면서 최필수 골키퍼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쵸? 와, 무회전 슛이었네요. 예. 야, 볼 안 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프런트 쪽에 좀 감기게 되면은 골키퍼가 본인 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니까 이 반응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휘지 않고 오히려 무회전성으로 걸리니까요. 지금 스텝 자체도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프로펠상 본인의 소개에 힘 있는 스타일 그리고 중거리 슛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그 프로필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그러네요. 것을 오늘 경기 초반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어쨌든 수원전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울산전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김희승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예. 물론 올 시즌 초반에 이용래 선수라든지 이진용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굉장히 출전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모습은 좋습니다. 피스를 올립니다. 세냐 선수가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벌써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졌어요. 세냐 그리고 선수. 유니폼이 예. 벌써 들어오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저분해졌어요. 세냐 선수가 돌아서서 스피드 그대로 살리면은 언제든지 찬스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강희빈 선수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브레이크 기회입니다. 세지냐가 준비합니다. 대결 프리킥. 반대쪽 오른쪽 코너 쪽 마상원 헤더. 자, 오히려 보유한다면 성남의 역습 기회인데요.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자, 현재까지는 전성수 선수의 초반 득점으로 네. 1대0 성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난 경기에서도 이 패스 숫자 대비 공격 지역으로 향하는 패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 공격 진행 방향으로 전진 패스율이죠.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도 어쨌든 세징야를 거치고 여기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배달할 수 있는 위치까지의 연결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왼쪽으로 나옵니다. 내줬습니다. 자, 마상훈 한번 떨고 놓고 뒤쪽으로 고재현이 왼쪽까지 잘 올라갔어요. 떨어뜨려주고요. 야, 에드가가 정말 잘 떨고 줬고 세징야 쪽 라마스 쪽 세징야 쪽 계속해서 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오른쪽 측면입니다. 볼 소유하면서 올라오고 에더! 빗나갑니다. 야, 확실히 에드가는요 지금 왼쪽에서 올라갔을 때는 이 크로스의 힘이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라마스에게 떨어뜨려주는 연결이었고 지금은 머리에 직접 맞추면서 골문을 바로 봤습니다. 네,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크로스인데 속도를 실어서 주니까 골문을 바라보죠. 에드가 선수는 이 헤더 중거리 슛이 가능한 선수예요. 예, 이 190 넘는 두 선수 네. 콤비가 일단 단순히 키가 큰 선수가 아니고 예. 에드가는 정말 타점이 좋은 선수죠. 그렇죠. 이 성남에도 뮬리치라는 높이가 좋은 선수가 있지만 헤더 능력 지난 시즌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떨어졌죠. 네. 하지만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헤더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성수 측면에서 이걸 빼고 올립니다. 확실히 전진 연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남이 팔라시오스 선수에 관해서 이제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었는데요. 네, 이종호 선수와 팔라시오스가 같이. 영입이 됐죠. 확정이 되면서 사실 팔라시오스 영입이 뭐 계획된 영입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김남희 감독이 공격적인 위치의 선수들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예, 좀
급하게 진행이 된 것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성남 팬들의 입장에서는 공격에 힘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됐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김남일 감독도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과거 때부터 이미 많이 관찰을 했던 선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아직 괜찮아요. 에드가 선수가 흘려주고 다시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일단은 이렇게 전진 패스가 들어가야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성남이 일단은 볼을 탈취하면 어떻게든 좀 더 빠르게 가볼까 하는 1차 패스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네요. 네. 자, 빼앗겼습니다. 바로 찰거시가 줄 것인가 일단 좋고요. 자, 세시냐 아, 세지냐 주변의 선수들 보세요. 많네요. 마땅치 않습니다. 잔발로. 하지만 자, 앞쪽으로 연결을 연결합니다. 자, 이번엔 왼쪽 측면 네. 엽니다. 안용우의 크로스. 저 뒤쪽에서 헤딩 머신 에드가. 야, 동점입니다. 네, 안영우 선수가 이렇게 올려주니까 에드가 선수에게서 마무리가 나오죠. 자, 에드가의 헤더가 결국 이렇게 빛나면서 빠른 시점에 동점을 만듭니다. 시즌 첫 번째 득점 에드가입니다. 자, 그리고 성남을 상대로 통산 3번째 골을 기록하는 에드가입니다. 그러네요. 안영우 선수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관중석에 시원한 셀러브레이션을 지금도 헤더 하기에는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영우 선수 지금 보세요. 영리하게 스텝을 밟지 않고 이것은 에드가가 있기 때문에 높이 있게 힘을 많이 실지 않고 올려줘도 된다는 것을 영리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점 비교적 보세요. 먼 거리였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강하게 구석에 꽂아버렸습니다. 헤더 연결해서 중거리 슛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드가 하니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경기 전에 김남일 감독이 이 세시냐 에드가가 초반에 분명히 컨디션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유독 우리와 할 때쯤이면 네. 올라오더라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있어요. 자, 세징야였습니다. 펀칭! 대구가 이렇게 분위기 타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남은 이 흐름을 끊어야 될 필요가 있고 대구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흐름이 왔을 때 역전까지 만든다면 금상첨화죠. 에드가 터졌고 지금 세징야의 발끝도 오늘 경기 초반부터 올라왔어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마스 마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하지만 걷어갑니다. 성남의 압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구도 빠르게 에드가 쪽을 택합니다. 헤더. 에드가 선수에 비교한다면 강희빈 선수는 공중볼 경합에서 그래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피지컬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치로 나오죠. 오늘 경기에서 공중볼 획득 이 숫자가요. 대구가 13번, 성남은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비 진영의 성남이 높이가 상당히 높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자, 이종성이 잘 끌었고요. 자 위치를 알았고 빨리 지금도 넘어와요. 전진 패스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걸 일단 네. 끊었습니다. 정태욱. 오늘 경기 첫 골을 만들었던 박수일과 전성수 라인에서 일단 상대 팀도 대구에게 역습을 하면서 일단 스피드로 대구 수비들을 좀 따돌리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라운드에 강원이 그 점을 일단 성공시키면서 일단 득점을 만들어냈었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 대구가 실점했던 장면도 생각을 해보면 예. 롱킥이 연결됐을 때 양현준 선수를 마크하기에 달려들던 이 김진혁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위치 선정 실패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비 시에는 최전방에 있는 에드가와 세징야 선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8명의 선수는 수비에 가담해주면서 빠르게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대구인데 네. 그것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 상대가 강한 카운터로 밀고 들어온다면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습 상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구 수비수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 앞쪽으로 좋은 패스가 연결됐어요. 네, 성남이 지난 경기도 그랬고 좌우의 패스 분포도라든지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았던 경기 결과를 네.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도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점은 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가라앉지는 않는데요. 또 터치가 됐고요. 에드가의 동점 헤더가 나오면서 일단 1대1 동점이 됐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안영구의 코스를 네. 작품이네요. 그러니까 안용우가 딱 띄워주는 위치 에드가가 예. 2발자국 달려 들어가면서 힘을 붙여 점프할 수 있는
높이였어요. 저희 지금 근데 방금 카메라 각도가 저기도 카메라가 있었나요? 네. 멋진 장면을 하나 또 저희가 잡아냈습니다. 지금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농구로 치면은 굉장히 멋있는 덩크슛, 엘리웁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정말 크로스 이후의 헤더 득점은 오호! 자, 지금 위험할 뻔했어요. 자, 지금은 뭐 파울이 아니라 적극성이 결국 네. 빛났던 장면인데요. 에드가 최필수 골키퍼가 왼발잡이기 고재현 선수. 때문에 예. 딱 잡아놨을 때 왼발로 킥을 하기에는 고재현 선수에게 좀 블락킹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발목 쪽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왼발로 킥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었네요. 자, 순간적으로 옆쪽에서 나타나서 만약에 최필수 골키퍼가 이것을 멈칫하지 않고 만약 그대로 킥을 했으면 고재현 선수에게 블로킹 당하면서 오히려 그렇죠. 네, 골로 들어갈 뻔했어요. 맞아요. 예. 오히려 늦은 게 본인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자, 오늘 현재 벤치에서 출발하고 있는 김영광 골키퍼인데요. 변함없이 좋은 선방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지만 예. 상대의 슈팅 대비 실점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좀 아쉽겠죠. 네. 고재현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을 했고 지난 라운드 본인의 생일날 좀 그 기록이 끊어졌었는데요. 오늘 경기 초반에 활동량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자,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지금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대구 공격수들의 면면을 보면 예. 에드가와 세징야, 물론 세징야 선수가 침투 잘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지만 고재현 선수만큼 흔들어줄 수 있는 활동량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에드가와 세징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외에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재현 선수가 채워주니까 이 시즌 초반에 성과가 나왔었죠. 이렇게 떴고요. 헤더. 일단은 뭐 대구도 득점을 만들었지만 성남이 밀리지 않고 본인의 공격을 계속 하고 있고요. 반대쪽 이시영 쪽에 헤더 연결됩니다. 앞서서 성남에서 첫 번째 골을 기록했던 전성수 선수가 하브리그에서 성장을 통해 예. K리그 원무대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구도 올 시즌부터 이 B팀 운영이 됩니다. 안용호 선수도 오늘 굉장히 좋은 크로스 보여주고 그렇죠. 왼쪽에서 움직임 괜찮잖아요. K리그에서의 올 시즌 경기는 첫 출전입니다만 B팀에서 경기 출전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예. 올 시즌도 이제 B팀을 운영하는 팀들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강원에 이어서 많은 팀들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터치아웃. 선수들이 단순히 훈련을 하면서 연습 경기 치르는 것보다 B팀 운영을 통해서 공식 경기에 출전하면요 그렇죠. 훨씬 더 빠른 성장 그리고 실질적인 이 경기 템포, 팀의 색깔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들을 오늘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김희승과 황재원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 좀 빠른 흐름으로 네. 거의 이제 30분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어쨌든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이른 시간 실점을 내줬지만 그것을 빨리 회복했어요. 예. 정태현 오른쪽으로 다시 뒤로 빼줍니다. 그 리드를 내준 상황에서 시간을 길게 보내다 보면 선수들이 급해질 수 있고 오히려 상대가 더 내려서는 시간대에서 힘들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균형을 빨리 맞췄습니다. 네, 안영우 다시 라마스. 그러니까 성남이 저렇게까지 압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전방에서 오히려 좀씩 압박을 합니다. 네.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압박 강도 데이터를 봤을 때 최전방부터 압박을 하는 수치가 성남이 12개 팀 중에 11번째였고요. 그 밑에 팀이 대구였습니다. 두 팀 모두 그러니까 네. 압박을 좀 덜하고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물론 압박을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수비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을 치면서 상대를 막아냈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세지냐가 가로채갑니다. 다시 한번 세지냐 구석에서 아하. 페널티킥 왼쪽으로 연결했고요. 안영우
한번 크로스를 네. 올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난 경기 케이타 선수의 위치보다 볼을 주로 터치하는 위치가 안용호 선수가 훨씬 높죠. 그러네요. 네, 저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출전이지만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안용호 선수고요. 사실 지난 강원전에서도 실점 이후에 백포 형태로 전환을 시도했던 가마 감독이었는데 예. 케이타 선수 위치에 안용호 선수가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자, 올 시즌 코너킥 관련 득점이 한 골이 있고 앞서서도 지금 높이에서 계속 밀리거든요. 높게 올라옵니다. 헤더. 확실히 강하게 올려주기보다는 높이감이 있게 올려주는 세징야입니다. 그러네요. 1대1 팽팽히 맞서있는 대구FC 대 성남FC입니다. 세드가 중에 드가는 터졌습니다. 네. 세징야만 터지면 대구가 완성도 있게 갈 수 있거든요. 브라질 국적의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대구가 지난 시즌 팀 창단 첫 5연승을 달성했을 때 예, 강원 원정에서 뼈아픈 패배 이후에 반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공교롭게 강원전 패배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지난 시즌의 흐름과 같이 좋은 이 흐름을 유지하려면, 끌고 가려면 오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요. 가마 감독은 뭐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선 경기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 이태희 선수와 케이타 선수가 빠져 있고 이진용 선수 빠져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베스트 11이 경기를 좀 수월하게 풀어줘야만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들 투입 시점이 늦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 가마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로테이션이 사실 완성될 수 있습니다. 대구는 뭐 팀 창단 올해가 이제 2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한 해를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선수들 영입이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좀 약점이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그렇죠. 잘 채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징야와 에드가가 이 기량 정점에 있을 때 이 트로피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포부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15일 골람과의 대결을 앞두고 약간의 로테이션을 이제 중원 쪽 미드필더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좀 극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함승민 선수가 측면에서 연결하고 다시 움직이면 가져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예, 예측할 수 있었던 포인트인데 대구가 수비 정돈된 상황에서는 정태욱 선수, 조진우 선수, 김진혁 선수가 높이도 있지만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간을 쉽게 허용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빌드업에 직접 관여하면서 정태욱 선수 라인이 올라왔을 때 볼이 차단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쪽 그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최전방 빠르게 한번 붙여보는데요. 아, 지금 태클 좀 깊었어요. 네, 지금도 고재현인데요. 고재현 선수가 이렇게 전방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프레싱 좋습니다. 하지만 이 태클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다 보면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경고와 카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챔피언스 골키퍼에게 한번 보여줬고요. 강희빈 선수에게도 강한 태클을 했던 전방 압박하고 있는 고재현입니다. 현재 전성수 그리고 에드가의 득점 1대1 동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골키퍼 측면 박스 거의 안쪽까지 들어있 이시영이 줍니다. 이시영 좁은 공간에서 가랑이 사이로 뺍니다. 태클 지영 선수의 태클 두 경기 연속 일단 수비수로 출전하고 있는 김지혁 선수입니다. 서울전에서 성남은 굉장히 내려서서 방어하는 기세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예. 오늘 경기는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렇죠. 이재원이에요. 자, 이재원입니다. 이재원 컷백! 아, 제대로 백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생각보다는 성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단은 네. 경기에 임하고 있네요. 자세 자체가 네, 낮지 않아요.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종성 선수가
이 볼란테 형태로 배치해놓고 박수일과 이재원의 자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시영과 이지훈 이 측면 날개들도 물론 수비 시에는 돌아와서 파이브백을 구축합니다만 공격할 때 라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3점을 가져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원정 예. 경기이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오늘 성남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대구는 지난 경기와 비교를 또 해보면 확실히 왼쪽 공격이 오늘 많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는 오른쪽에서의 진행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안용호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결과물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송주 해설위원이 경기 전에 지난 대결에서는 오른쪽에 좀 편향된 대구 FC의 공격이 좀 많았다 이렇게 저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유독 또 왼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 이 팀들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했을 아, 거고 예. 공격 진행 방향이라든지 또 이 위치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분석을 했을 건데 대구가요 지난 경기 이 크로스 횟수를 보면 안영호 선수 자신감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안영호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좋아요. 앞서서 이미 어시스트 하나 기록을 했던 안영호 선수고요. 뒤쪽에서 정태혁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계속된 대구의 공격. 다시 박스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에드가 한번 흘렸고 한 번 접고 네. 볼 파울이군요. 벌써 안용호 선수 크로스 몇 개입니까? 예. 앞선 경기 그리고 지난 김천전도 그랬었고 뒤에 좀 밀리지 않았냐라고 예. 했었는데 뒤에 선수는 없었죠. 미는 선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상훈 선수에게 볼이 가리면서 시야를 좀 뺏겼던 것 같고요. 10개 크로스 시도하면은 7개 정도는 오른쪽에서 올라왔던 예. 앞선 경기들에서의 기록이 있거든요. 이태희 선수에게 좀 그렇죠. 중심이 맞춰졌던 크로스 시도였고요. 안영호 선수의 활약이 좋네요. 네. 안용호 선수가 홍철 선수 부상에서 돌아오게 되면 한 칸 더 높은 위치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모습은 케이타 선수도 괜찮은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만 예. 공격으로의 전환 시에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안용호 선수가 오늘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자, 강희빈 선수가 앞쪽으로 어우. 겹치면서 지금 위기를 맞을 뻔했어요. 김지혁 선수도 정태혁 선수에게 콜이 좀 들리지 않았다 예. 라는 사인 보내줬고요. 치면 다시 뒤쪽으로 이정석 다시 앞쪽 이시영 터치업 성남의 드로인. 성남이 오늘 경기 내용상 좋았을 때는 좀 짧게 상하 패스하거나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좀 네. 좋게 느껴졌거든요. 볼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 예. 볼을 갖고 있는 선수들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랐고 연결이 잘 됐던 형태의 지난 경기였는데 오늘도 확실히 볼 가진 선수들 주변에 접근하는 선수들의 활동량이 괜찮습니다. 자, 최전방 경합을 붙여봅니다. 확실히 양 팀이 클리어하는 과정에서도의 킥의 성향이 다르죠. 챔피언스 그러네요. 골키퍼도 지금 높은 볼보다는 빠른 킥으로 연결했던 모습인데 전방에 높이 있는 공격수들이 없기 때문에 예. 자, 오른쪽 측면 이시영. 이정석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많네요. 이종 선수가 지난 경기 전진 패스를 가장 많이 했던 성남의 선수였고 분석 과정에서 좀 잡았습니다. 대구가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좌우 밸런스에 아쉬움이 앞서서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안용호 선수가 왼쪽에서 높이를 맞춰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대구가 가장 이상적인 이 밸런스를 보여줬던 경기라고 하면은 지난 시즌 36라운드 수원전이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패스 형태라든지 높낮이 공수의 밸런스가 시즌 평균치에서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왼쪽 측면까지 제대로 연결이 됩니다. 앞에 툭 밀어줬고요. 지켜내는 성남. 네. 오늘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오른쪽의 황재원 선수까지 이 볼 터치 횟수라든지 공격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많아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희승 선수가 이진용 선수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높이도 있고 더 볼란테 형태로서
이제 묵직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왼발 한 방 시원한 거 보여줬었는데. 이시영 중앙 쪽 빼앗습니다. 세진야 아. 때리지 못합니다. 강희빈 선수가 세징야에게 적극적인 도전을 보여주긴 해. 아하. 헤더로 툭 찍어놓고 에드가가 스피드를 한번 보여주려고 했지만 에드가 선수도 예. 만약에 세징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깊숙한 침투를 가져가고 있었으면 한 번에 돌려놨겠죠. 오우. 약간 태클이 깊었어요. 정태욱 선수. 진행 방향에서 정태욱 선수의 컨트롤 자체가 좀 길었기 때문에 예. 카드 나오네요. 네,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태욱 선수가 1차 인터셉트를 하는 과정에서 볼이 좀 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선수가 같이 충돌한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이종성 선수가 달려드는 속도보다 정태욱 선수의 강도가 더 강한 위험한 도전이었다라고 본 것 같고, 정태욱 선수도 앞서서 태클 좀 여러 번 보여주면서 자, 팀의 첫 옐로우 카드는 FC 센터백 정태욱 선수가 받았습니다. 사실 정태욱 선수가 지금같이 과감하게 인터셉터 시도하는 과정의 강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단하는 과정도 좋고요. 어우, 지금도 네, 뒤쪽에서 좀 달려들었죠. 그러니까 대구가 뭔가 역습을 나가면서 공격을 잡을 때는 인원수가 좀 부족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적은 인원수, 적은 볼 터치를 통해서도 슈팅을 만들어내고 기대 득점을 기대 득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팀이 대구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구의 축구죠. 네, 뭐 지공 상황에서도 세징야 선수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측면으로 가서 크로스 형태로 가더라도 에드가 선수 오늘도 이 크로스에서는 우리가 강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자, 최전방 툭 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다시 걷어냅니다. 목상 치열해요. 아하. 라마스 넘어졌고요. 라마스에게 경기 초반에 한 차례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 박수일, 이재원 이런 선수들은 라마스가 공격 진행 방향으로 향하기 전에 오히려 본인 골문을 바라보면서 볼 컨트롤할 때는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김진영. 김태욱이 다시 중앙 쪽 라마스 쪽. 많이 내려와 있는 라마스. 세지냐와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을 택합니다. 오른쪽 측면. 어우, 아하. 이럴 때 성남이 지금 계속 앞서서는 좀 빨리빨리 올라왔거든요. 지금 한 번쯤 이 밸런스를 그러네요. 맞추기 위해서 템포 조절을 합니다. 두 팀 모두 오늘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경기감, 경기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 볼 터치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볼의 패스 줄기가 막혀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대구도 물론 쭉쭉 시원스럽게 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에드가 발밑에 들어가면 상대 수비 숫자가 많더라도 연결이 되고 있고, 이 세징야 선수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라마스 선수와 라마스. 함께 위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힐패스는 연결 안 됩니다. 다시 중앙 쪽. 자, 황재원입니다. 황재원 한번 제치면서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안영우. 안용우에게 다리, 가면 안용우. 기대되는 부분이 오른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이거를 일단은 바로바로 어제 전반까지 네. 보내고 있거든요. 전성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싸워줬을 때 수비수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은 단 1분이 주어집니다. 내려와 있는 세지냐. 1분의 추가 시간 주고 받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역습이에요. 역습 갈 수 있는 성남인데요. 전성수. 자, 오른쪽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엄승민. 터치가 길었고 어쨌든, 네. 그러나 일단 아직은 가지고 갑니다. 너무 끌었네요. 엄승민. 고지현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래요. 수비 가담을 해줬고요.
순간적으로 김희승 선수는 좀 제쳐졌었는데 고재현의 협력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가 시간에 어쨌든 하나 만들어 보려고 대구가 자, 방향을 마지막- 잡았거든요.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합니다. 주고 라마스. 자, 잘 연결됩니다. 크로스만 자, 측면에서 잘 올라온다면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아하. 자, 코너킥까지 차고 끝날 듯합니다. 전반. 가마 감독이 최영호 코치와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답답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예요. 대구의 코너킥. 접치합니다. 뒤쪽에서 헤더.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1대1 나란히 가고 있는 양팀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간 분석 이어드리겠습니다. DGB 대구은행 파크입니다. 자, 1대1 팽팽하게 맞서 있고 뭐 저희가 오늘 경기 전에 이 원정 팬들도 상당히 많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까 그 까치를 듣고 계신 팬분도 있었잖아요. 예. 탄천에서 주로 아, 볼 수 그렇죠. 있는 분인데 저기 계시네요. 예. 우크라이나 국기를 또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데 이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흥분됐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구가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아쉬움.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2대 0으로 달아났지만 2대 2까지 동점을 내줬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만 아직 후반 45분이 양팀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박수일과 전성수의 득점까지 저희가 이 반대쪽에도 보통은 이제 초중계를 하면서 잘 놓지 않는데 반대쪽에도 지금 카메라를 놨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나오는 네. 그 득점도 있어요. 방향, 예. 공격 진행 방향이 왜 다르지라고 생각할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태욱 선수가 두심과 이제 정태욱 선수가 카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있는데, 네. 그렇죠. 이 장면은 정태욱 선수가 경고를 받았던 장면에서 정태욱 그렇죠. 선수는 같이 경합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제스처를 봤을 때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중을 못 하고 있었어요. 손을 다른 곳으로 흔들었습니다. 예. 가족 단위의 이게 제대로 K리그 네. 보는 것 같아요. 관중들이 저희도 많네요. 예. 저희가 K리그 본격적으로 이제 중계를 또 시작하면서 좀 사실 아쉬움이 컸잖아요. 계속 예. 무관중 경기였다가 지난 그렇죠. 시즌 이제 후반부에 예. 관중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아직까지는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육성 응원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100%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네. 조금만 더 지나면 마음껏 이 응원하는 팀을 서포트하면서 선수들의 콜도 부르고 때로는 아쉬움도 표출하고 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오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분들은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뭐 여러 것도 있겠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고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간 열심히 또 이 일상에서 보내다가 주말을 앞두고 이 멋진 경기를 볼 수 있다. 너무 좋죠. 넘버원 세진야, 세진야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폼을 찾기를 바라는 팬의 마음일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이 전성수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상당히 재능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예. 전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페널티킥 득점 그리고 득점 장면 외에도 굉장히 저돌적인 모습으로 싸워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이제 엄승민 선수를 빼고요. 최지묵 선수를 투입시키는 김남일 감독입니다. 네. 김승현 선수가 약간 막판에 좀 욕심을 내는 모습들이 좀 있었었죠. 그래도 선수 뭐, 교체를 했어요. 네, 어쨌든 어쨌든 선수 잘 뛰었죠. 전방에서 전성 선수와 함께 상대의 뒷공간 혹은 이 사이 공간을 침투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그렇습니다. 뛰어다녔고 박수일 예. 이재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한 침투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했던 성남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공격수를 이제 빼고 최지목을 투입을 시켰어요. 네, 요거는 어떻게 최지묵 선수가 배치가 되고 어떤 변화를 꾀한 것인지 저희가 선수들 포메이션 잡으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이 지난 경기 2대0에서 선수 교체에 있어서 좀 본인의 선택이 좀 아쉬움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네. 최진묵 선수야 뭐 국대도 지금 선정이 됐었잖아요. 벤투 감독의 예. 부름을 또 그렇습니다. 받았고 예상치 못한 부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들 깜짝 놀랐었는데 예. 최지묵 선수가 얼마나 또 성장해서 돌아왔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묵 선수는 수비수로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측면 자원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왼쪽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네요. 측면에서 앞선 전반은 이지훈 선수 위치에 갔어요. 박수일 선수를 뭐 한 칸 올려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영이 바뀌었고요. 대구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3-5-2로 출발을 했었는데 3-4-2-1 역삼각형 형태의 3-4-3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수비로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교체라고 말을 해야겠군요. 투톱에서 뭐 원톱 형태로 바꿨지만 이것이 수비적인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수일과 이재원, 이시영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끔 또 어떻게 보면 주머니 더 두터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나마스가 앞쪽으로 네. 흘려줬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세지냐? 자, 힐 패스를 오! 직접 크로스 컴백 슛! 자, 두 번째 골대 슛! 골! 들어갑니다. 역전입니다. 고재현. 생일날 터뜨리지 못했던 축포를 오늘 터뜨립니다. 고재현. 세징야 선수가 오른쪽에서 굉장한 돌파를 보여주고 빠른 크로스를 줬을 때 에드가 선수가 수비수와 경합을 하면서 슈팅 같은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이 골대 맞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컨볼에 대해서는 고재현 선수가 놓치지 않습니다. 올 시즌 벌써 세 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는 고재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 두 경기 연속골. 하지만 지난 라운드는 한 번 휴식을 취했고 이렇게 해서 역전 후반 시작과 함께 역전에 성공합니다. 대구 FC. 라마스의 연결. 그리고 이것이 뭐 정확한 연결은 아니었습니다만 고재현 선수가 열어주려고 할 때 수비수 맞고 오히려 센야에 연결이 됐고 센야 선수는 뒤에 연결된 볼이었지만 컨트롤 이후에 이거 굉장히 좋은 슈팅이죠. 에드가 선수가 정확한 임팩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경합하고 있던 수비수에 맞고 골대 맞고 나온 것이 고재현 발 앞에 떨어졌고 이거 놓치지 않죠. 그러네요. 고재현의 시즌 3호 골로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대구 FC. 성남의 최필스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실점 예. 이후에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지 서로 의견을 나눴어요. 지금 얼굴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재현이 터치 이후에 세징야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재원 선수가 다리를 뻗으면서 수비했던 모습이 오히려 연결됐고 기뻐합니다. 사실상 이것도 센야 선수가 만들었어요. 직접 도움으로 기록되지는 않겠지만요. 저희가 이 오프닝 할 때 그 10년간 최근 10년 가까이 지금 성남이 대구를 잡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어렵게 갑니다. 헤더 이시영. 수 이시영 있나요? 슛! 슛! 안다요. 이게 정확하게 얹혀지질 않습니다. 깊었어요 먼저. 지금 지금 성남이 최지묵 선수를 투입하면서 준 변화는 이지훈 선수를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지훈 선수를 오른쪽 이 날개 위치 시켰고요. 네. 이시영 선수가 한 칸 라인을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전방에 전성수 배치하고요. 그 밑을 좌우로 넓게 서면서 박수일과 이시영이 서포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원은 이재원과 이종성이 담당하면서 조금 더 이시영의 공격적인 침투를 많이 바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대구가 일단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끌고 갑니다. 권한규.
김남일 감독 입장에서는 뮬리치가 오늘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잡아 끌었고요. 윌리치 선수는 스트링 부상 때문에 오늘 이곳 원정길에 합류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혁 선수도 아직 어. 이 복귀를 하지 못했잖아요.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킬레스 쪽에 건염이라고 하죠. 예.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4월이 넘어서야 복귀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성남은 지금 스쿼드에서 공격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해 본다면 벤치에 정석화 선수 있고요, 예. 박용지 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 자원으로는 김민혁 선수도 있고요. 어우, 굉장히 공격수들의 라인은 높아졌습니다만 이재원, 이종성의 2선 라인, 3선 라인과는 좀 간격이 넓어요. 벤치 선수 명단 일단 최지목 선수만 활용을 했고요. 헤더. 자 연결 좋은데요. 다시 한번 헤더. 자 그대로 잡고 끌고 갑니다. 최지묵입니다. 연결고 그리고 슛! 전선수인데요. 아 슈팅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뒤로 컷백 걸립니다. 아 슈팅하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로 슈팅을 했더라면은 수비수 블로킹에 막힐 것을 염두하고 접었던 것 같은데 예.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요. 최지묵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이 성남이 어쨌든 전술적으로 굉장히 변화를 많이 시도했었어요. 예. 시스템적으로도 볼 때 수비수 3명 3-5-2 시스템이었다가 이것이 3-4-3 변형으로 갔을 때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에 재미를 본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남일 감독도 올해가 이제 계약 마지막 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성과를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해인데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잔류를 그렇죠. 2시즌 연속했고요. 예. 올 시즌은 보다 높은 위치를 바라고 있는데 자, 방향 전환. 이종성이 높은 위치까지 갖고 들어옵니다. 이정성 앞쪽으로 살짝 내줍니다. 자 직접 슛! 뭐 나오진 않네요. 오승훈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먼 거리에서 때렸을 때는 골망을 가르지 못하더라도 골키퍼가 한 번에 캐치하지 못하는 볼에 대해서 박수희 선수도 예측하고 침투를 해봤지만 오승훈 선수 뭐 최근의 컨디션을 보면은 이런 예. 거 쉽게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즌 뭐 저희가 경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승훈 골키퍼가 있던 자리에 최영은 선수가 1번 골키퍼였잖아요. 예. 이 두 선수의 지난 시즌 기록 선방률을 놓고 본다면 차이가 꽤나 있어요. 최영은 골키퍼의 선방률은 44%였고요. 오승훈 선수는 뭐 70 거의 3%, 2.9%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크로스 올라옵니다. 이런 크로스 올라와도 에드가 템핑! 있어요. 에드가 있습니다. 밀고 나가기 실패. 자 뒤에서 일단 걸려 넘어졌고요. 지금은 상당히 특이하게 등으로 막기를 했는데요. 네. 대구 쪽 벤치 지영훈 골키퍼, 이원우, 이태희, 케이타, 이영래, 이근호, 이종훈이 있고요. 유독 사실 이근호 선수가 또 성남 좀 강하잖아요. 이근호 선수가 이 K리그 커리어 중에서 해트트릭이 한 차례 있습니다. 그것이 성남 상대였어요. 2012년 3월 16일. 예. 지금 기록에 기록이 나오고 나오네요. 있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쨌든 그 팀을 상대로 물론 그 당시의 성남과 지금의 성남 전혀 다른 팀이죠. 그렇죠.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또 좋은 징크스라고 할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희한하게 더 잘 됩니다. 성남의 프리킥. 성남의 내용이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지금 네, 변화를 주면서 공격적인 위치에 선수들을 더 많이 배치했고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라마스의 압박. 그리고 뭐 이시영 선수가 공격적인 위치에서 슈팅도 기록했고요. 지금 모두 다 순위가 지금 두 자릿수 대 순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승점 3점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헤더. 이종석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 성남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패스 그리고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이종성이 시도할 수 있는 전진 패스로의 방향, 동료들의 움직임이 딱 사인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하. 헤더 연결. 자, 한번 잡고. 전성수입니다. 전성수입니다. 네. 전성수 선수 슈팅까지는 안 됐습니다. 멋진 기술 한번 보여줬는데요. 많은 자, 그리고 최전방 세징야인데요. 러비스루 패스. 헤더로 막습니다. 셰필스 골키퍼. 네, 셰필스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예. 지금 성남이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공격의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방에서 다이렉트로 세징야를 보는 패스는 주요했고요. 공간에서 좀 압박을 여러 차례 보여줬었고요. 방향을 바꿔봅니다. 주고 끊습니다. 내부의 압박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탈취. 풀어 나옵니다. 지금은 오늘 고재현 선수가 지금 전방에서 예.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면서 상대 선수들을 많이 넘어뜨리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송민석 주심에게도 조금 누적이 되긴 했을 겁니다. 예. 정말 필요해요. 이게 상대가 빠르게 나가지 못하. 자, 다시 한번 압박 성공. 컷을 성공했습니다. 때릴 수 있나요? 세진야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마스에게 양보합니다. 라마스 측면 박스 안쪽에서 자 직접 타마차기 안 감깁니다. 왼발. 1차적으로 세징야 선수가 볼을 잡고 전방을 내다봤을 때 슈팅이냐 패스냐 연결을 고민했잖아요. 이때 예. 슈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마스에게 연결을 해줄 때 라마스 선수의 침투가 조금은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측면으로 밀려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안으로 접어놨을 때 왼발 힘을 실기보다는 바나나 킥을 시도했는데 그렇죠. 덜 감겼습니다. 라마스 짧게 세진야. 지금 대구의 공격 속도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이것은 성남이 그만큼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압박을 벗어난 위치로 연결 후에 공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진우까지 올라와 있어요. 풀렸어요. 풀렸어요. 자 오른쪽 측면 연결합니다. 고재현의 크로스. 찍어주고 그렇죠! 헤더! 쪽을 바라봤는데 자, 일단 네, 미스는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재현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에드가 선수에게 배달되는 크로스는요. 예. 굉장히 강한 얼리 크로스 형태의 빠른 크로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툭 찍어주면서 에드가의 높이를 살릴 수 있는 작업이었잖아요. 저희가 예. 지난 강원전에서도 두 선수의 패스가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어떤 의미였는지 의도였는지를 생각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동료 선수들의 이런 장점들을 이해는 다 하고 있지만 이것을 경기장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순간적인 센스거든요. 그렇죠. 고재현 선수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대구는 공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확실히 추가골 이후에 조금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만큼 이 축구 경기에서 리드를 어느 팀이 잡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헤드가 쪽 헤더. 완벽합니다. 세징야 선수의 오늘 컨디션을 보면은 분명히 한 골 터트릴 수 있는 컨디션이거든요. 그렇죠. 라마스. 더 밀고 들어가기. 네, 지금은 미스리 울렸습니다. 라마스가 이종성 앞에서 볼을 들어 올리면서 볼은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영리한 인터셉터 이후에 툭 들어 올리죠. 근데 이종성 선수 역방향으로 볼을 쳐놓고 볼이 통과하고 뒷발에 걸렸어요. 이종성 선수가 미안하다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헤더! 점! 꿈을. 김진혁의 발을 떠난 공이 덜 꺾였습니다. 예. 1차적으로 세징야의 프리킥 에드가를 향했고 에드가 선수가 병합하면서도 맞췄잖아요. 그리고 김진혁에게 세컨 찬스가 왔는데 이것이
인사이드로 확 꺾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추가골의 기회를 좀 놓친 네.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김진혁. 라마스도 세진야 자, 주고 이것이 측면으로 못 뻗어나갑니다. 자, 겹치네요. 네, 일단 지금 지연을 시켰고요. 순간적으로 센야 선수가 리턴 줬을 때 고재현 선수가 왼쪽 안용우의 침투를 보고 공간 패스를 했더라면 완전히 속였죠. 그러네요. 전반전에 이른 시간 본인의 약간의 컨트롤 미스 이후에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이지훈 이재원 선수가 선수인데요. 예. 이지훈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시즌 광주에서 건너온 이지훈 선수인데요. 좋고 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성남이고요. 네. 공세를 취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김남일 감독이 변화를 주면서 공격적인 무게를 실었던 부분이 이 실점 이후에 후반전 초반에는 조금 연결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대구가 높아진 성남의 라인을 상대로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측면으로 보내놓고 크로스 했을 때는 에드가의 머리에 있죠. 그리고 에드가가 수비수들 끌고 나왔을 때 그 뒷공간 자, 열렸어요. 지금처럼 고재현 고재현. 에드가 끌고 나오면 고재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아, 뒤에도 눈이 네. 달렸지만 일단 태클로 저지합니다. 마상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끊었고요. 자, 카드가 나오네요. 예. 김희승 선수가 지금 이시영이 안쪽으로 잘 접고 들어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끊었고요. 정태욱과 일단 김희승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상호 선수의 태클 역습에서 끊어내는 장면. 확실히 가마 감독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테이션을 일부 가동했는데 물론 이른 시간에 실점하면서 약간 꼬이는 듯 했습니다만 동점골로 균형 맞추고 후반 들어서면서 추가골까지 넣었으니까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최대한 체력을 좀 아낄 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한 골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남도 지금 공격적으로 자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호. 자, 이시영. 자, 오른쪽으로. 크로스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수비수들에게 에워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너킥. 지금도 크로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이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예. 쉽게 못 올리는 거예요. 선수들이 왜냐면 워낙 높습니다. 이 정태욱, 조진우, 김진혁이 성남 공격수들에 비해서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단조로운 크로스로는 승부를 낼 수 없다라고 선수들이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전반전에 굉장히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희승 선수인데 이 체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실수가 나오는 편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좀 크게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직 한 골 차입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오늘 에드가의 높이는 압도적이네요. 자, 나가지 않았고요. 올라갑니다. 실수요. 깨끗한 클리어가 안 됐고. 자, 그러나 높이에서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고요. 확실히 대구의 높이가 높습니다. 네. 권한규 선수가 가담해서 맞춰보긴 했지만 예. 사실 권한규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전성수 선수가 있고 박수일 선수가 있고 이시영 선수가 있을 때는 이런 크로스가 역습 상황에서 올라왔을 때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계속 수세에 몰렸던 성남이 일단은 공격을 좀 펼쳤고요. 방향을 바꾸는 패스. 잘 올라갔습니다. 좋은 패스. 떨어뜨리고 자. 잘 쓴대요. 라마스! 다시 다시 한번! 제대로 슛! 라마스! 지역지 않습니다. 라마스입니다. 야, 이거는 라마스 선수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오늘 본인이 성남의 선제골 어떻게 보면은 빌미를 제공했었죠. 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위축돼 있는 전반전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후반 들어서 좋아진 모습이 있었고요. 아, 이것은요, 조진우 선수가 1차적으로 올려줬던 에드가를 향한 패스가 너무 좋았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아우. 만에. 그래서 제가 라마스라고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자, 결국 브루노 파반 라마스의 올 시즌 또 득점이 나왔습니다. 마상 선수가 두 번이나 블로킹을 했지만 첫 슈팅, 두 번째 슈팅 막았지만 세 번째, 이것은 쇼트트랙 기술이잖아요. 네. 발 뻗기 코로 찔러놓는 라마스입니다. 네, 그리고 세 차례 슈팅. 네, 카드 받았거든요. 근데 라마스 선수는 카드 한 장 받더라도 내가 이 득점을 기록한 것에 대한 표효 멋지게 했습니다. 갑자기 작년 뮬리치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은 없지만 예, 라마스 선수가 전반전에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득점 후에 이 우통 벗을 수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일단 3대1로 대구가 크게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경기 초반에 성남의 득점이 나와서 균형이 깨진 상태로 모든 경기 거의 출발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뭐 많은 득점 예상해볼 수 있었고, 예. 성남도 내려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3대1이면 벌써 네 번째 골이잖아요, 오늘 경기.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강릉과의 대구 경기를 중계했었잖아요. 강원과 대구. 네, 그렇죠. 예, 강릉에 가서 강원과 네. 대구의 경기를 했었지만 그때보다는 확실히 세징야 에드가 라마스 컨디션이 좀 올라온 듯 많이 보여요.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물론 경기장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지만 네. 확실히 대구가 이 수도권 혹은 뭐 강원도 쪽보다는 더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의 컨디션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주발 왼발로 네. 차야 들어가거든요. 오른발 임팩트는 좀 아쉬워요. 예. 여기서 왼발 잘 꺾었는데 마상훈과 최필스 골키퍼가 그 길목을 잘 잡고 있었고, 오른발 임팩트는 좀 아쉬웠지만 네. 다시 왼발로 찔러넣는 라마스입니다. 오늘 뭐 K리그 팬들에게 앞서서 공 밟고 넘어지는 것도 있었고, 오늘 라마스의 저 세 차례 슈팅까지 네. 재밌는 영상을 오늘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구 공격진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오재현, 에드가, 라마스까지. 이제 한 명만 터지면 됩니다. 그렇죠. 세징야 선수만이 현재까지 안 터지고 있고요.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징야 선수를 더욱더 좀 전진 배치할 수 있죠. 수비 시에는 고재현 선수가 한 칸 내려와주면서, 물론 전반전에도 고재현 선수가 계속해서 수비 가담해주면서 측면에 배치가 됐지만 수비 시에는 세징야를 오히려 좀 위쪽에 놓고 고재현 선수가 중앙 쪽을 커버해주러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세징야 선수를 더 높은 위치에 배치하면서 이제는 세징야의 포인트도 만들어 내면 너무 좋죠. 성남은 지금 벤치에서요 3명의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민혁 선수, 정석화 선수, 박용지 선수입니다. 뭐 공격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벤치에 누구누구 있다라고 다 경기 중에 나오는 거군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그 선수들 다 준비시킵니다. 조진 선수의 차단 들어왔습니다. 예. 이것은 대구 선수들이 확실히 이게 좋아요. 저희가 전반전 경기 중에 이런 설명 드렸었잖아요. 성남과 대구가 지난 시즌 데이터를 봤을 때 압박 강도가 가장 높지 않은 두 팀이라고. 예. 이것은 전방에서의 압박하지 않고 수비로 내려서서 진을 치고 상대를 맞이하는데, 그 진을 쳐놓고 들어오는 볼에 대한 인터셉터는 상당히 잘합니다, 대구가. 정태욱 선수 그렇죠. 조진우 선수도 오늘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문재현 선수가 일단 다리가 쥐가 난 듯 보여요. 쉽게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의 박수일 선수를 견제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았어요. 이거는 득점 장면 우선 이제 라마스의 슈팅 두 차례, 결국 세 차례 네. 이쪽에서도 저희가 잡았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마스의 집념, 물론 행운도 좀 따르긴 했습니다만 그 전 과정을 보면 조진우 선수의 이 띄워주는 킥과 에드가 선수가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던지는 모습까지 라마스 선수 앞선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박용지, 김민혁, 정석화 공격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 현재 벤치에 있는 선수들 중에 이시영 선수 일단 빠졌고요. 네. 지금 최지묵 선수도 다시 뺐어요. 아 그러네요. 네. 최지묵 선수를 빼준다면 박수일 선수를 왼쪽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그리고 이지훈 빠지고 정석화 투입됐고요. 이 3백 형태로 계속해서 경기를 운영하던 김남일 감독인데 4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4백으로 전환을 하고 강혜빈과 마상훈이 센터백을 책임지면서 박수일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권한규가 배치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공격 지역에 배치된 선수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뭐 정해진 포지션이 딱 있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재원과 이종성이 중원 허리 라인을 담당하면서 전성수, 박용지, 박수일도 공격 가담해야 되고요. 정석화까지 언제든지 침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 선수들의 스위칭이 많아져야 됩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는 위치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공격적인 느낌으로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대구도 황재원 볼을 선수가 풀고 있어요.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예. 있는데 자, 오! KT가 저! 하지만 오승호 투만의 한기입니다.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네, 황재원 선수가 넘어져 있어서 이종성 선수는 볼을 좀 빼내려고 했지만 사실 규정상 그대로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김민혁의 슈팅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이게 빠질 법도 했는데 정면은 아니었군요. 막았군요. 네. 잘. 지금 고재현 선수와 황재원 선수를 빼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로테이션 가동하면서 선발 출장시키지 않았던 좌우 날개라고 할 수 있는 케이타와 이태희가 들어갔는데 이 교체의 의도는 상대가 결국에는 기동력 있는 선수들을 다 배치시키면서 지금 어쨌든 속도감 있는 그런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던졌잖아요. 더 몰아붙이겠다는 네.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황재원 선수도 지금 다리 경련 일어나면서 좋지 않은 상황,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왼쪽 자, 고재현 그거 선수 솔라비아 많이 헤더! 어우! 제대로 안 걸립니다. 지금 마음 놓고 한번 머리에 걸렸는데요. 첫 득점. 전성수의 첫 득점. 그리고 바로 에드가의 헤더 득점, 동점이 됐었고요. 이것을 받아서 마무리했던 장면. 2대1 고재현 선수 후반과 함께 이제 역전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라마스의 추가 득점. 세 차례 슈팅만에 득점을 만들었던 라마스였습니다. 에드가의 첫 골을 지금 갑니다. 에드가의 첫 골은 크로스를 에드가가 좋은 타점으로 받아 넣었고, 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은 어쨌든 약간 흐름 볼들, 2차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스코어였잖아요. 예.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요. 센터백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한 권한규인데, 권한규 선수는 실제로 뭐 날개에 위치해서 경기한 적도 포항 시절에 상당히 많죠. 예. 지금 네, 김희승 선수가 경고가 한 장 있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김민수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자, 이거는 변수입니다. 아직 네. 시간이 한 20분 넘게 남아 있거든요. 자, 열정이 좀 넘쳤어요. 지금 주심은 권한규 선수 돌파 장면에서 빠졌다라고 보고 늦었다, 김희승이 늦었다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글쎄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다이렉트 퇴장은 아니고 경고 누적 퇴장인데, 대구 선수들은 좀 납득할 수 없는 경고가 아니냐. 김희승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74분이거든요. 어떠한 이 변수가 될지. 두 골 앞서 있는 대구, 그러나 이제 한 명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영래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는 가마 감독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전술이 변화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 어쨌든 맞대응하기보다는 두 골 차로 늘려놨기 때문에 수비적인 위치에 누수가 없도록 채워주는 게 더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 박수일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성남입니다. 자, 박수일. 선수들 오늘 높은데요. 올라갑니다. 조금 더 높게 뒤쪽으로 너무 강했습니다. 박용우 선수가 끝까지 달려오면서 경합했기 때문에 안영우 선수가 뒤에서 미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프리킥 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희승 선수의 카드는 뭐 김희승 선수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구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주고 하지만 있는 뭐 서울고기고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마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리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프리킥 붙여넣고 머리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네. 워낙 장신들이 많은 대구입니다. 어쨌든 의도하고 박수희 선수도 좀 강하게 높이보다는 강하게 휘어져 들어가는 킥을 선택을 했었지만 정말 높습니다. 대구 선수들 뭐 수비 라인 자체가 일단은 높은데 에드가 선수가 수비로 가담을 해주게 되면요 한층 더 높아져요. 평균이 거의 190이에요. 에드가 맞아요. 191, 정태욱 194, 조진우가 189, 김진정이 187이거든요. 80산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 80산성이 세트피스 공격 시에 올라가면은 헤더 마상훈. 네, 전방에서 또 돕기 때문에 예. 일단 한 명의 이점을 공격으로 계속 살릴 수 있을지. 공격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 앞쪽으로. 지금 중원이 좀 비죠. 자, 잘 연결됐는데요. 수비적인 위치에 파이백은 그대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희승 선수가 레드카드 받으면서 지금 나갔기 때문에 안으로 밀고 들어올 때 야, 마성호 선수의 이 백 헤더 장면인데요. 그냥 뭐 어쨌든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네요. 예. 공격적인 방향으로 틀어놓고 세진야 또 갑니다. 세진야가 걸립니다. 세진야 크로스 걸립니다. 자, 선수 교체 이용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안용우 선수를 빼주네요. 예. 안용우 선수를 빼주면은 세징야와 에드가 투톱이 지금 3톱이었잖아요. 네네. 투톱으로 가면서 중원을 다시 단단하게 중원을 원상태로 네, 만들겠다. 복귀시키는 거군요. 어쩔 수 없는 변화예요. 예. 이제 퇴장과 함께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미 스코어차는 2골 차로 벌려놨기 때문에요. 코너킥 짧았습니다. 자, 역습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지어시키는 라마스. 네. 잘 끊어줬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모처럼 대구 같은 그런 경기를 현재 스코어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네, 대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어요. 예. 에드가의 머리 그리고 세진야의 돌파에 의한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또 에드가의 머리 그러네요. 이후에 세컨볼. 자, 좋은 패스가 연결됩니다. 몸싸움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만치. 네. 지금 케이타 선수가 위치를 잘 잡았죠. 그러니까 예. 케이타 선수가 일본인이지만 J리그에서 뛴 적은 없습니다. 아하. 이 동구권 유럽에서 그렇죠. 주로 활동을 했는데 특이한 이력이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우리가 일본인 하면 떠올리는 플레이 성향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미드필더에서 패스워크 좋고 뭐 예쁘게 볼을 찬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좀 터프해요. 지금같이요. 수비적인 모습들은 지금 실수였습니다. 에드가 밀고 나가다가 걸립니다. 긴 또 다리로. 일어납니다. 긴 다리로 쓸어왔고요. 어떻게처럼 일어났고 한 번 잡고 자, 직접 슛! 아! 욕심을 한번 내봤던 에드가. 오늘 공격적인 위치에서 대구 선수들이요
볼 빼앗겼을 때 혹은 루즈볼이 생겼을 때도 바로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혹은 루즈볼 세컨볼을 놓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넘어져서 저 다시 되찾아오는 건 예술의 경지네요. 네. 아, 현재까지는 아, 어우! 네. 마르세유 턴까지 보여줍니다. 세리냐. 생냐가 전체적으로 컨디션 오늘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리냐가 지난 라운드에서 저렇게 통통 튀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확실히 오늘은 이 경기력 컨디션이 더 올라왔어요. 예.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가요? 여러분 어쨌든 경기 치르면서 컨디션이 올라오는 최근의 세징야의 앞선 시즌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1 시즌도 4라운드의 첫 골을 기록했고 2020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최전방 붙여봤지만 끊겼고요. 물론 득점이 다는 아닙니다만 결국에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감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드가 선수 등을 잘 졌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긴 다리와 이런 디딤발을 짚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골 소유권을 유지시킵니다. 지금 뭐 공격 하는 장면만 봤을 때는 대구가 한 명이 없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지금은 뭐 속도감 있게 올라가기보다는 상대를 끌어내면서 적은 숫자지만 개인 기량을 풀어낼 수 있는 세시냐! 선수들이 있습니다. 다리 잡고 다시 오른쪽으로. 에드가 세시냐? 세시냐? 블랙보드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DGB 대금뱅파크를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세징야 선수의 퍼포먼스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정말 불금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세징야의 득점일 거예요. 보세요. 정상적인 경합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잘의 개인기를 선보였던 세징야 선수입니다. 그럼 김남일 감독은 교체 카드 하나 더 준비합니다. 그렇군요. 장효준 선수가 준비하네요. 장효준 선수도 들어오게 된다면 기동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좌우 날개로서의 역할 그리고 미드필더의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와서 역시 느끼는 것은 이제 밀리치가 오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도 선화 입장에서 좀 느껴지고요. 분명히 경기 초반에 리드하고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밀리치가 있었다면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밀리치 선수가 있었다면 뭐 밀리치 선수가 이제 헤더 득점의 그 높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이에서 어느 정도 또 지금 많이 밀리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높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밀리치가 있는 것에서 그 다음 동작, 그렇죠. 2차 볼에 대한 기대를 또 해볼 수 있고 지금 기동력 좋은 선수들은 다 들어갔는데 높이 있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역시 밀리치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자, 측면까지 잘 연결이 됐고 낮게 크로스 걸리면서 그렇게 누가 빠질까요? 장효준이 투입이 됐고요. 전성수 선수를 빼주네요. 그러네요. 많이 뛰었어요. 전반전부터 많이 뛰어다니면서 오늘 프로통산 두 번째 골도 기록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했는데 예. 현재 상황은 경기가 좀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앞쪽에서 두 명의 선수가 엄청 몸싸움을 하는데요. 이종성과 케이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 자, 골라인에서 앞쪽으로 올렸고, 오호! 지금 마상우 선수가 골라인 이 엔드라인에서 잡고서는 살짝 들어 올리는 패스 연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책골을 유발했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오승훈 선수가 이 블락킹을 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골문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갑작스럽게 연결이 되면 실책이 발생하면서 뭐 자책골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승훈 선수가 각도를 줄이면서 블락킹을 1차적으로 잘했습니다. 이런 미스는 좀 아쉽습니다. 정석화 선수가 뭐 스피드가 좋은 선수기는 하지만 지금 놓아주는 패스는 아쉬웠어요. 저는 그 케이타 선수가 골라인의 골대 앞에 서서 상대를 계속 밀어내려고 처럼 밀어내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계속 그러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요. 이종석 선수가
집요하게 들어가니까 예. 케이타도 밀어내야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좀 남아있는 이태희와 케이타기 때문에 박수일. 공격 자원의 교체가 많고 공격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성남이기 때문에요. 예. 케이타와 이태희 선수가 조금 더 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방향 전환 많이 하면서 수비 간격을 좀 흐트러 놓으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려요. 밀려요. 그리고 역습을 준비하는데 슛! 자,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거리는 딱 맞았거든요. 예. 지금 볼의 낙하 지점을 봤을 때 이것이 조금만 중앙으로 갔으면 이것은 골이에요. 세징야 선수 오늘 발끝 감각이 상당히 좋다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무리하게 에드가 선수, 라마스 선수의 스프린트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칙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날아갔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슈팅이었어요. 아웃프런트에 살짝만 걸리면서 휘었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멋진 득점이 될 뻔했는데요. 앞서 있지만 한 명이 부족한 가마 감독 많은 지시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희 케이타가 날개에 서면서 기존 3백과 5백 라인 구축하고 이용래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드 깊숙하게 박아놨거든요. 자, 좋은 패스. 그대로 잡고 왼쪽으로. 그리고 세징야와 라마스도 실. 수비 가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코너킥. 좌우로 많이 흔들면서 크로스를 시도하려는 의도는 보입니다만 근데 이 높이에서 뭔가 세컨볼 떨궈주는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성남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예. 이게 상대가 좀 올라서면은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침투하면서 교란시킬 수 있지만 지금 이미 내려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이드 공격해야 되는데 측면에서 한번 풀었을 때 완벽하진 않더라도 크로스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물론 크로스는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올렸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죠. 아마 마상호 선수가 머리에 그래도 맞추고 있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자, 뒤쪽으로 좀 길게 골키퍼 펀칭. 휘슬이 울렸습니다. 정태욱, 조진우, 김진혁의 높은 라인을 피해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오승훈 골키퍼가 반응을 하고요. 그러네요. 오늘은 뭐 전체적인 골도 많이 났지만 그 높이에서의 우위를 상대의 공격을 좀 막아내는데 대구가 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경기보다 확실히 오늘 대구의 높이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강원전과는 또 다른 경기 양상이잖아요. 예. 상대가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 풀어가는 것이 달라지는데 자, 보시죠. 이종성 선수의 발목 쪽을 라마스가 밟았어요. 라마스의 예. 그러니까 일부러 밟았다기보다 그렇죠. 디딤발 쪽에 밟히고 이종성 선수 발목이 좀 꺾였는데요. 라마스도 바로 가서 좀 미안하다고 이종성 선수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종성 선수가 일단 스터드에 밟힌 고통도 있겠지만 예. 발목 쪽도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성남은 교체 카드 5장 다 사용했거든요. 그러네요. 물론 경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대구의 김일수 선수 퇴장 이후에 사실 수적인 우위를 가져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수비적인 형태로 내려선 대구일 수 있지만 공격적인 상황에서는 뭐 개인 기량으로 골 소유할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 득점 슛! 조금 약했습니다. 세냐. 세냐 본인도 득점에 대한 그렇죠.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의지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이제 동료들도 터지니까 본인도 욕심을 낼 법한 상황이죠, 사실은요. 경기력이 예. 올라왔을 때 결국에 득점으로 완성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상승세입니다.
성남도 공격적인 위치의 선수들 배치가 많이 자. 되어 있는데 김민혁입니다. 민혁. 자 왼쪽으로 크로스 기회.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이렇게 다시 칸스 트래핑. 슈팅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핸드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높이 있게 갔을 때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남일 감독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뮬리치가 생각이 네. 자꾸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잖아요. 네, 밀리치 선수가 아마 지금 이 중계방송 보고 있겠죠. 원정길에 합류하지 않았으니까요. 소속팀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뮬리치 없는 중원에서의 높이 싸움이 너무 아쉬울 수밖에.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아쉬울 거고요. 그렇죠. 벤치에서 보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원정 팬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성남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격이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빠져다니는 움직임, 속도감 있는 침투 그리고 중원에서 패스 방향 바꾸면서 풀어나가는 것들도 괜찮았거든요. 지금도 측면으로 연결까지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데 자, 오호! 기회요. 자 뒤쪽에서 어우 막 슈팅이 너무 강했습니다. 고맙니다. 근데 지금 권한규 선수도 어쨌든 오른쪽에서 깊은 위치 볼을 받았어요. 그러면 크로스를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비수가 없는 곳으로 꺾어주는 형태. 어떻게 보면 컵백할 때의 형태로만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요. 세진양. 자 힐 패스. 케이타입니다. 케이타. 케이타. 치고 나가진 못하네. 가랑이 사이로 다시 빼앗고요. 세진야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는 세진야. 이 브라질 트리플에게 계속 걸리는데요. 자 비었어요. 슛! 정면이에요. 라마스의 멀티골 기회였는데 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적은 숫자지만 공격에 가담한 선수 지금 3명이었잖아요. 예. 3명의 선수로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상남의 공격. 이재원. 박수일은 일단 볼터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김민혁 선수도 교체 들어와서 김민혁. 가담을 많이 해주고 있고 크로스 올려줬을 때 이 높은 세컨볼 데서- 있습니다. 됐어요. 슛! 있습니다. 네. 막힙니다. 오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라마스 한번 접고 다시 세진야에게. 세 명이서 지금은 바로 또 카드가 나옵니다. 이재원. 세징야 선수 오늘 그라운드에서 리듬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종수 선수 일단 카드를 받았고요. 네, 이종성 선수의 카드는 사실 세징야 선수가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턴을 엄청나게 네. 많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맞는 겁니다. 본인이 드리블하고 뭐 인터셉터를 하거나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여러 가지 볼의 터치 거리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0.2 한마디로 맞았어요. 대구는 일단 이근호와 이원우가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공간 이번엔 잘 열었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높게 가서는 사실 승산이 계속 없어요. 높게 갔고 헤더! 박영민 선수가 예. 이번에는 머리에 맞힐 수 있는 타이밍이 왔고 맞춰봤는데 라마스를 빼주고 이근호를 투입시킵니다. 이근호 선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의 K리그 커리어에서 헤드트릭이 한 차례 있는데요. 성남을 상대로였습니다. 에드가 빠지고 이원우가 투입됐습니다. 에드가와 라마스 오늘 정말 좋은 활약을 했고요. 예. 이원우 선수는 이용래 선수를 도와서 중원에 조금 더 경기를 이 수비적인 안정감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겠고요. 이근호 선수는 뭐 간헐적인 역습 기회 그렇죠.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득점을 했던 3명의 선수가 다 교체가 됐습니다.
몸싸움을 이겨냈지만 주심의 휘슬 파울이 아니고 종료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대구가 3대1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시즌 2승째 승점 3점을 추가하는 대구 FC입니다. 출발은 성남이 그렇죠. 보다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라마스 선수의 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른 시간에 이 균형을 맞추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성남보다는 좌우의 공격 밸런스라든지 높이 싸움, 오늘 결정적인 포인트는 높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 입장에서는 이 뮬리치 선수가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곳 원정길에 나서지 못한 그 점이 경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못 느꼈는데 하면 할수록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특히 후반전 들어서 더욱더 좀 많이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마 감독이 지난 경기와 다르게 이번 경기를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은 빠른 형태의 카운터보다는 예. 높이 싸움을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가겠다라는 게 경기 초반에도 수치로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13개와 2개 공중볼 획득 횟수가 벌어진 것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대 수비 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물론 강희빈이라는 장신 이 수비수가 있습니다만 권한규와 마상훈 선수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스피드에 비해서는 높이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남일 감독도 어쨌든 김민혁이라는 수비수에 대한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가마 감독이 조금 더 상대에 대한 단순하지만 대비를 잘했다. 네. 그것이 그대로 결과물로 드러났다. 이 대구 FC 입장에서는 사실 에드가, 세징야의 집중된 득점 그리고 라마스까지 득점을 올렸지만 이 고재현 선수가 벌써 3골을 넣다는 이 4명의 선수가 지금 득점력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드가라고 하는 세징야 에드가가 결국에는 터져줘야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집중되어 있는 수비수들의 견제를 고재현 선수가 이런 퍼포먼스로 풀어나가주면은 다양해지죠. 이 4명 넣어서 신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대구 대 성남 51대 49로 현재 골 점유율은 뭐 막판에 대등해졌고요. 그리고 슈팅은 뭐 대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하면서 결국은 3대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어느 경기 역전골을 팀의 1대1 상황에서 역전골을 넣었던 고재현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먼저 오늘 대승 거뒀는데 승리에 축하드리고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생일이어서 큰 기대를 하고 강릉에서 중계를 했었는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일 먼저 축하한다 그러고 오늘 경기 승리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강원에서 승점을 꼭 가져오고 싶었는데 못 가져와서 굉장히 아쉬웠고 또 많이 힘들었지만 또 잘 준비해가지고 팀원들이 오늘 이렇게 홈에서 또 팬분들께 승리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즌 초반에 고재현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매치핏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이 프리시즌 동안 어떻게 좀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뭐 딱히 다르게 준비한 건 없지만 그냥 항상 준비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했고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꼭 잡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했던 만큼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봤고 오늘도 좀 느꼈는데 에드가 선수라든지 동료들한테 이 패스 연결을 할 때 동료의 특성을 살리는, 예를 들면 에드가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때는 좀 높은 킥을 시도한다든지 그것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에드가 선수가 고재현 선수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좀 컨비네이션 말이 잘 통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에드가 선수가 워낙 이렇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공권이 높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위에서 그 볼을 이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뭐 대화는 잘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저한테 좋은 선수라고 세임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 해줘가지고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라운드고 3골입니다. 솔직히 올 시즌 고재현 선수 몇 골이 목표였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딱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건 없지만 그냥 저는 일단 팀의 도움이 항상 되고 싶기 때문에 그 팀의 도움만 된다면 다른 뭐 개인적인 목표는 상관없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저 개인적인 커리어가 또 생길 것 같고 그냥 열심히 지금처럼 하겠습니다.
이 임대 생활을 하면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정말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팬들의 열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직접 뛰어보고 직접 이 경기장에서 어쨌든 득점을 기록하고 이거 어떻습니까? 요즘에 기분이? 제가 항상 TV로도 그렇고 또 경기장 한 번씩 찾아와서 대탑에서 수많은 팬들 앞에서 득점도 하고 또 세러머니도 하고 이렇게 항상 상상해 왔어요. 상상해온 만큼 지금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또 지금 이게 다가 아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이 인터뷰 보면은 대림고 후배들도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고재현 선수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네요. 인터뷰 왜 이렇게 잘하죠? 차분하게. 예. 정말 잘하는 저희가 이제 지난 강릉에서는 예. 강릉 종합동장에서는 양현준 선수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 확실히 이제 양현준 선수보다는 이 프로 무대에서 이 고재현 선수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요 이 인터뷰 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게 이 알통 보셨어요? 몸이 저희가 중계할 땐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위로 올리니까 네. 굉장히 체구가 단단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예. 이 괜히 뭐 5라운드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3득점 어쨌든 에드가 세징야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대구 공격의 새로운 이 루트잖아요.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원큐 K리그1 2022 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 대 성남의 경기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 방송해드렸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